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운동의 법칙 네 번째 단어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를 분석할 때 수평 성분인 X와 연직 성분인 Y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중력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G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스듬하게 던진 물체의 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2차원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평 성분과 연직 성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때 공의 초기 속도를 V0라 두고 지면과 이르는 각이 세타라고 하죠. 그럼 이때 이를 X 성분과 Y 성분으로 분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사각형을 그려주고요, X 성분이 되죠. 그래서 V0에 X 성분이라고 표시하고, 이때 요 직각삼각형을 살펴보면 이 V0x가 빗면에다가 코사인 값을 곱한 양이 되죠. 마찬가지로 초기 속도의 Y 성분을 보면 V0의 사인 값을 곱한 값과 같습니다. 지금 Y 성분 값을 보면 플러스 값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윗방향을 플러스로 하고 아랫방향을 마이너스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될 거고요. 이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은 중력에 의한 가속도, 중력 가속도 G고요, 방향은 아랫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G가 되겠군요. 자, 이런 등가속도 운동 공식 세 가지를 활용하게 될 거고요, 이 A 자리에 마이너스 G를 대입을 해주면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T시간이 지난 다음에 물체의 X 성분, Y 성분의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죠. X 방향 속도 성분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속력의 X 성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V0 코사인 세타가 그대로 되고요. 자, Y 성분 속도는 초기 Y 성분의 속도에서 이만큼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은 위로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 값이 플러스 값을 가지겠지만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아래로 떨어지는 지점에 있어서는 이때는 이 V0 사인 세타보다 이 GT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요 값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어서 이렇게 아랫방향의 속도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이 꼭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의 속도가 대칭이 된다는 거. 처음에 VJ 사인 세타의 값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점점 느려집니다, 그죠? 그리고 꼭대기에서 멈춘 다음 다시 아랫방향으로 가속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위치까지 왔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V0 사인 세타 값의 속도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시간만큼 전후인 곳에서는 속도가 같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둡시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공의 X 위치와 Y 위치를 통해서 이 공이 그리는 궤적이 어떤 모양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X 성분은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그냥 시간만 곱하면 되고요, Y 위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두 식의 T를 소거해서 합쳐주면 이런 형태의 식이 되고요, 이 식을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제곱과 Y, 포물선 형태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죠. 그리고 최고점까지의 높이를 h라 두면 Y 방향의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 이 식을 활용하여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속도가 0이라는 걸 이용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TH라는 값은 최고점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고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여기 h를 대입하고 최고점까지의 도달 시간을 대입을 하면 이런 형태로 최고점의 높이를 알기 위해서는 초기 속도 V랑 사인 세타 값만 알면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결과값을 그냥 외워서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다 직접 한번 유도를 해보는 걸 꼭 추천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 공의 수평 도달거리 R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이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공중에 떠있는 동안의 시간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수평 방향으로 도달 거리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 공은 수평 방향으로 떠있는 동안에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공이 출발선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TH라고 했죠. 그렇다면 얘가 다시 바닥에 떨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TH입니다. 왜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양쪽은 서로 대칭인 운동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공중에 떠있는 시간은 2TH가 되고요, 방금 전 상황에서 우리는 요 TH에 대해서 구했기 때문에 이를 대입하면 수평 도달거리 R은 이 수평 방향 속도에다가 공중에 떠있는 시간, 이 녀석을 대입한 값이고요, 이 식을 정리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요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삼각함수 변환에 의해서 이런 형태로 사인 2세타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바로 수평 도달 거리란 말이죠. 그럼 이 식을 좀 잘 살펴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건 바로 이 세타입니다. 이 세타가
지면과 얼마 만에 각을 이루면서 던지는 그 각도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수평 도달 거리가 최대가 된단 말은 가장 멀리 던질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럼 이 값이 가장 크기 위해서는 이 사인 값이 최대값을 가져야겠죠. 사인이 최대값을 가지는 각도는 몇 도죠? 그렇습니다. 바로 90도입니다. 그럼 이 세타 값이 90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타는 45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즉 이 각도가 45도일 때 수평 도달 거리가 가장 길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렇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이 상황들은 공기 저항이 없는 상황을 가정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공기 저항이 있다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실제로는 이 45도보다 더 작은 각도로 던져야만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오늘 여기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수업 시간에 직접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